안녕하세요. 새싹교도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국어 영상에 대해서 좀 보충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좀 중구난방이고 영상 길이도 길고 해가지고 집중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국어에서 70점 미만이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문해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사실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문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독해, 국어 독해에서만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의 모든 과목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지문을 이해하는 게 결국 문제풀이 속도를 결정하고 정확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독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걸 이해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능력, 이 전부를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문해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연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입니다. 요거 이전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출지문 한 3단락 정도 되는 지문을 한 단락씩 읽으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 문단 요약 훈련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문단을 다 요약한 다음에 글 전체를 두세 줄로 정리하는 글 요약 훈련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줄을 그어서 정리를 할 때 나만의 언어로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나만의 언어로 바꿔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문체에 내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나와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내가 쉽게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그 글로 두세 줄로 그 긴 글을 정리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문 전체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무작정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훈련법은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훈련법은 저는 예측하면서 읽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글 읽는 속도를 높이는 훈련인데, 자, 아마 이전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국어 문제 풀 때 그리고 영어 문제 풀 때도 보시면은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보면서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겠네요. 이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네요. 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문제풀이 할 때 제 뇌 속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그냥 읊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선지를 먼저 보고 그럼 핵심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 글은 어떤 식의 글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문의 첫 문장, 길면은 한 두세 문장까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으면은 대략적으로 이 글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가령 어떤 것을 주장하는 글을 쓰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설명하는 글을 쓰는 건지 또는 이게 무슨 과학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혹은 어떤 예술,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요거를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그냥 예측해서 뭐 이게 아니라 글을 읽는 속도는 예측과 이 구조적인 인식에서 결정이 돼요. 글을 빨리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눈으로 후루룩 하면서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기 때문에 글이 술술 읽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한 300m 앞에서 뭐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1k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요걸 보고 운전을 하니까 그냥 혼자서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목적지를 찾기가 수월하겠죠? 그 예측하면서 읽는 독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측하면서 읽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답률을 높이는 훈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요것도 사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문을 읽고 나서 정답을 체크할 때 문제 선지별로 근거 지문을 문장 그 글의 본문에서 찾는 훈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읽고 정리해서 읽어봤을 때 1번이 정답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1번이 왜 정답이냐면 첫 번째 문단의
몇 번째 줄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다. 2번 선지가 왜 오답이냐면 두 번째 문단을 봤더니 이거랑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될 수 없다. 1, 2, 3, 4번을 전부 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어도 1번만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1, 2, 3, 4번을 다 하시는 거죠. 물론 시험 때는 1번이 답이야. 그럼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야죠. 물론 그 체크할 때의 근거조차도 저 지문에서 찾아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훈련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훈련을 해야 되니까 1, 2, 3, 4번을 전부 다 지문에서 찾는 훈련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단순히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독해를 하는 훈련이에요. 틀린 이유 그리고 맞는 이유를 아는 게 그냥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 5지문씩 연습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서투신 분들은 30분 이상. 그렇다고 뭐 단기간에 효과가 확 오는 훈련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건 사실 없죠. 어떻게 이 몇만 명이 경쟁하는 수험판에서 나만 알고 있는 10분 필살기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너무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 중에서 진짜 올바른 거를 취합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니까 스타크래프트를 말씀드리면은 프로게이머들이 사용하는 빌드 있잖아요. 그 빌드 텍스트로 뭐 인구수 몇 대 뭘 짓고 인구수 몇 대 뭘 짓고 이런 빌드 오더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연습을 해야 돼요. 빌드 오더를 싱글 플레이에서도 돌려보고 그리고 실제 게임에서도 돌려보고 그때 상대방이 막 변칙적으로 게임을 하면은 거기서 졌을 때 다시 리플레이도 돌려보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 이런 학습과 피드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꾸준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2, 3주 정도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글을 읽는 속도 그리고 정확도 점수가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해력은 국어 독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이 돼요. 왜냐하면 행정법, 한국사, 행정학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학이랑 형사소송법이죠. 이런 과목을 배우는데도 저는 기본 강의를 강조를 하는데 기본 강의에 매몰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도를 빨리 빼라고 하는데 그 진도를 빨리 뺄 때 이론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설명해 줄 거고 뭐 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문해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 기출문제를 풀 때 그냥 반복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문해력 훈련을 같이 하시면은 효과를 분명히 봅니다.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하는 것은 진짜 그냥 외기어를 따다다닥 써놓고 그걸 그냥 단순히 때려 외우는 그런 느낌인데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외우면은 암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해력 훈련이 단순히 독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된다. 일주일 만에 뭐 10점 상승 이런 유튜브 많아요. 근데 과장이에요. 그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옳은 방법인데 그걸 꾸준히 해야 점수가 오르고 효과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좀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의 바닷속에서 아 이런 너무 쉬운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시간에 연습을 해야 돼요. 효율적인 학습법은 있어요. 근데 효율적인 학습법이라는 게 공부를 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시간이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그냥 어떤 거에 집중을 하면 된다 이런 거지. 또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이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거지. 시간이 충분하고 전업 공부생인데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 영상을 찾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공부하지 않고 이만큼만 공부하고 놀겠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 문해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영어는 단어랑 구문만 하면은 금방 돼요. 사실 3개월이면은 그냥 90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장의 수준도 그 영어를 한글로 해석해 놨을 때 보면은 국어 지문보다 훨씬 쉽거든요. 내용 자체가 문해력이 필요하지 않은 과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한글 그 어려운 우리 성인들이 보는 그런 지문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단기간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되고 피드백을 가지시고 좀 괴로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막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막 16시간 공부하고 말이 안 되고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공부한다면 한 30분 정도는 진짜 초집중해서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이 되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쓱 풀고 땡. 자, 문해력 훈련은 모든 과목을 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체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그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영어만 하라 그랬잖아요. 하루 3시간 정도. 처음에는 공부를 8시간 못 해요,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니까 하루에 3시간씩 영어 공부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시간을 늘려나가라고 했는데, 굳이 한국 하나를 더 추천하자면 영어 공부를 하루에 2-3시간 정도 하고 30분은 국어 문해력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한 후에 그 다음에 암기 과목 임강을 시작하시면은 암기 과목을 아마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요거고요. 그 와이프분 친구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을 다셨는데 거의 뭐 수치심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쨌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재밌는 썰 영상 하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